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기 전에 Q&A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1번. 음악 이론을 알아야만 작곡을 할 수 있나요? 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선생님이 작곡을 전공해서 작곡을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작곡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론을 가르치긴 해요. 이론을 먼저 가르치긴 하는데 그럼 음악 이론을 알아야만 작곡을 할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아닙니다. 네. 음악 이론을 전혀 몰라도 작곡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음악가들은 음악 이론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음악을 작곡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보를 볼 줄 모르고 악기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데 노래를 작곡하는 뮤지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작곡한 게 그럼 엉망이냐? 아니에요. 훌륭한 음악 많이 작곡해요. 에? 이상하네? 음악 이론을 몰라도 작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2번. 그러면 왜 음악 이론을 배웁니까? 자, 음악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작곡을 좀 더 잘하려고, 작곡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음악 이론을 배워요. 그러면은 좀 더 잘하려면, 그 전에 작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작곡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잘하려면, 좀 더 편하게 하려면 더 나은 작곡을 위해서 하는 게 음악 이론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럼 음악 이론을 배우지 않고도 작곡을 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음악 이론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꼭 배우지 않아도 돼요. 에? 진짜? 네, 진짜예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세상에 그러면 음악 이론이 먼저 생겼을까요? 작곡이 먼저 생겼을까요? 음악 이론? 작곡? 어느 쪽이 먼저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그거의 대답은 3번. 음악 이론이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할게요. 음악 이론의 종류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화성악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다. 화성악, 대위법, 악식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음악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작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악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음악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얘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그 전에 있던 음악을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에요. 이해가요? 음악 이론은 그 전에 있던 음악을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 곧 음악 이론이다 라는 얘기예요. 에? 무슨 얘기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하가 있어요. 바하가 언제 사람이냐면은 18세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18세기면은 1700년대죠. 1700년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1700년대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음악을 정리해 놓은 음악 이론 장르가 18세기 화성악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꼭 이 사람 것만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거의 대표적인, 이 18세기 화성악하고 18세기 대위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거의 바하 거를 거의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이론이. 그럼 그 사람은, 바하는 18세기 화성학을 공부했을까요? 아닐까요? 네, 18세기 화성학을 공부했습니까? 1번 했다, 2번 안 했다. 네, 당연히 안 했겠죠. 왜요? 18세기 화성학을 만든 사람이라니까. 결국은 18세기 곡을 쓴 사람이죠. 18세기 곡을 쓴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바하의 이 곡을 듣고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장르가 18세기 화성악, 18세기 대위법인 거예요. 그러면 바하는 뭐 보고 배웠을까요? 그 전 사람들 거 보고 배웠겠죠. 17세기 사람들, 16세기 사람들의 곡을 듣고 보고 자랐고, 그 사람들 걸 공부하고 해서 자기가 곡을 만든 거겠죠. 18세기 곡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은
바하가 먼저예요? 18세기 화성학이 먼저예요? 바하가 먼저죠? 네, 바하가 먼저예요. 바하가 먼저고 바하 거를 정리한 게 18세기 화성학, 18세기 대법이에요. 자, 그럼 19세기로 가봅시다. 19세기에 낭만파라는 게 생겼어요. 영어로 뭐냐면 로맨틱이라고요. 로맨틱이 낭만파예요. 낭만파에는 누구 있냐면은 쇼팽, 슈만, 슈베르트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보고 배웠을까요? 예, 그 사람들이 18세기 화성학 배웠겠죠. 예, 그 다음 세대니까 그 전 세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음악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 음악을 베토벤 음악, 바하 음악 듣고 곡을 쓴 사람들이겠죠. 19세기 낭만파 음악이 18세기 화성학을 보고 배워서 만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8세기 화성학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18세기 화성학을 배웠지만 19세기의 색깔인 음악을 작곡했어요. 그 사람들은 화성학에서 이미 벌써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화성학 이론이라는 거에서. 그리고 비슷한 시대에 국민악파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19세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19세기 사람이니까 18세기 음악을 공부했겠죠. 18세기 음악을 공부를 하고 바하 거, 베토벤 거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했냐면 자기네 나라 민요 이런 거를 접목했어요. 그런 게 국민악파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죠. 음악 이론을 배우긴 했지만 그 전 시대 음악 이론을 배워서 그 시대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 이론이 먼저예요? 작곡이 먼저예요? 작곡이 먼저죠? 네. 그 사람들은 물론 음악 이론들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18세기 음악을 배워서 19세기 음악을 한 거고 19세기 음악을 배운 사람들은 20세기의 음악을 하겠죠. 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굳이 따지면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음악을 배워서 21세기 음악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작곡이 음악 이론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이론이 음악 이론이에요. 이해가셨어요? 4번? 예, 4번. 그러면 왜 분석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뭐 이론가들이 분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이론가들은 왜 작곡 안 하고 이론가가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잖아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작곡가로 비교를 해봅시다. 아, 내가 작곡가예요? 되게 멋있는 곡을 작곡한 사람을 봤어요. 어디선가 너무 쇼킹했어. 내가 너무 막 감동스러운 음악을 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런 음악을 만들지? 저 사람은? 나는 어떻게 깨작깨작 맨날 해봐도 저런 노래가 안 나오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막 열등감이 막 들겠죠. 근데 가끔 그렇게 굉장히 곡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그렇게 어떤 요소를 부렸길래 그런 곡이 나오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봐서 공부 잘하는 친구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있는데 도대체 쟤는 뭘 먹고 살길래 뭘 먹고 살길래 공부를 저렇게 잘하지? 쟤네 집에 뭐 있나? 혹은 제 머리는 뭔가 컴퓨터가 들어있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분석하고 싶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 들죠. 예를 들어 체육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체육 정말 잘하는 친구. 왜 쟤는 왜 달리기를 저렇게 잘하지? 나는 못하는데. 도대체 나보다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팔이 길어서 그런가? 아니 근육이 더 많은가? 날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나보다 곡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사람의 곡을 일단 듣고 1번 듣는다. 잘 듣는다. 2번 잘 들은 그 곡을 악보로 옮겨 적어본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왜? 인터넷으로 쳐보면 악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들어보고 옛날 사람들은 잘 들어본 다음에 그거를 악보로 적었어요. 듣고 막 악보로 적었어요. 악보로 막 적은 다음에 그거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썼는지 어떤 의미 어떻게 갔는지 분석을 막 해본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내요. 규칙을 찾아내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버릇 같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들리는 버릇, 그런 이유 그런 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음악 이론이에요.
그럼 그 음악 이론을 배웠어요. 내가 그럼 화성학이라는 음악 이론을 배웠어요. 그걸 이제 약간 포커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하 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바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화성학 책을 하나 봤어요. 그럼 그거대로 곡을 쓰잖아요. 걔가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곡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하랑 비슷한 곡이 나와요. 바하처럼 멋지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바하 거 같은 소리가 나요. 내가 쓴 곡에서. 그런 게 음악 이론이에요. 네, 베토벤 거 분석해 놓은 거를 고스란히 걔가 시키는 대로 써보면 베토벤 스타일의 어떤 그런 진행 느낌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게 음악 이론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음악 이론이 꼭 필요하다? 아니요.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교에 가려면 여러분이 전공을 해서 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해야 돼요. 그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5번. 5번은 그럼 우리는 수업 중에 음악 이론을 배울 건가요? 이 질문을 궁금해하실 음악 이론은 지겨운데 혹은 음악 이론은 재밌는데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음악 이론을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럼 1도 안 배우나요? 하나도 안 배우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피아노를 배웠던 친구가 있으면 그 수준 이하인 거를 배울 거예요. 혹시라도 피아노를 안 친 친구들이 있고 악보를 못 보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물론 우리가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좀 배웠죠. 노래도 배우고 뭐 악보 쓰는 법도 배우고 하긴 했어요. 도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다 배웠는데 혹시 그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도 자리가 어딘지 악보 보는 법하고 악보를 그래서 뭐 샤플레 뭐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할 거예요. 되게 쉬운 방법만 할 거예요. 도 자리 보는 법, 그다음에 악보 보는 법, 그다음에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뭔지만 할 거예요. 그 이상 이론은 거의 안 할 거예요. 꼭 필요한 게 몇 가지 중간에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 우리가 음악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럼 왜 가르쳐줘요? 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대화, 소통은 해야 되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음악은 언어랑 되게 비슷해요. 뭔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의사를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인데 그러면 되게 비슷하죠. 언어랑. 언어도 그렇죠. 의사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언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음악도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음악의 역할은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음악이에요. 작곡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런 건데 그러려면 우리 그걸 배우고 서로 그렇게 할 거면 일단은 대화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대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기도 해가고 체크를 해서 선생님이 뭐 숙제 검사도 하고 하려면 우리 영어 공부하려면 최소한 알파벳은 알고 넘어가야 뭐 영어가 되잖아요. 그죠? 혹은 우리가 국어를 배우려면 일단은 가나다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하고 넘어갑시다. 이해갔죠?